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요, 술판 회유 공세를 일단 멈춘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인데요. 어땠는지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자, 성 국장님, 이재명 대표 이제 100%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했던 입장이 나중에는 이제 황급하게 어디론가 걸어가 들어가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술판, 술좌석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원석 효과죠. 검찰총장 이원석. 네. 그동안 침묵을 지켰는데 도저히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강하게 한마디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했는데 세 개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이화영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하나는 공당이 거기 끌려다니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30명의 그 현역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뭐 수원지검 가고 대검 가고 수원구치소 가고 이런 문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직격을 했죠. 100% 이화영 말이 사실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그 이화영이 그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그거로 이화영을 그렇게 믿으면은 이화영이 검찰에 진술을 한 것, 그것도 100% 믿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영의 변호인 쪽은 계속 새로운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의혹을 내놓지만. 어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최고위원회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싹 들어갔어요. 네. 그전에는 이 술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는 최상병 특검 문제만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이 검찰의 총수로서 어떤 뭐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핵심이 대북 송금이지 않습니까? 네. 대북 송금에서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을 그 6월 7일 날 재판에서 그 1심 판결에서 확정을 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네. 아니면 추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일선 수사 검사들은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선거 전에도 그랬는데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그 검찰 그 수뇌부가 이거 좀 정치적인 파장이 있다고 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선거가 끝났으니까는 선거 전에 미뤘던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또 총선 결과도 있으니까는 네. 어느 정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 검찰에 대한 이 흔들기 도전이 너무 심하다. 최근에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청 해체하자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심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희 방송도 이 술자리 의혹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